를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울퉁불퉁하고 아주 뭔가 힘든 길, 그런 길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뜻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렸죠. 시련의 미학을 우리한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성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갈래 길이 있는데 분명히 압니다. 이 길은 좋은 길이고, 좋은 길이라기보다 쉬운 길이고, 이 길은 굉장히 엄청나게 어려운 길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하겠어요? 쉬운 길을 택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쉬운 길을 택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련에 처해 있다 그랬을 때 이런 어떤 그리스 신화에 남아있는 시련의 미학을 보고 일단 우리가 택한 길이니까, 그리고 영웅들이 그런 길을 택했다, 그리고 자신감을 갖고 가다 보니까 그 길을 완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영웅다운 영웅이 되더라,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길이 바로 이 갈림길에서 신화의 영웅들이 했던 그런 어떤 우리한테 던져주는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따라서 신화 속 영웅들의 갈림길은 옳고 그름 그 두 길이 아니에요. 그렇죠? 금방 얘기한 것처럼 쉽고 어려움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이 경우 주인공은 나중에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해 미련을 전혀 갖지 않아요. 그렇죠? 선택한 길이 고난의 길이었지만 명예로운 길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갈림길에서 고민한 그리스 신화의 영웅들 몇 사람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얘기하는 것은 서사가 다른 그 신화에서는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이 얘기 줄거리나 스토리가 그래도 온전하게 남아있는 게 이제 그리스 신화의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리스 신화를 예로 든 건데요. 먼저 헤라클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자 그러면, 프로디카스라는 사람이 쓴 글이 있습니다. 시가 있어요. 그래서 갈림길에 선 헤라클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림길을 얘기할 때 꼭 헤라클레스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 헤라클레스가 청년기로 접어들었을 당시에 비몽사몽간의 꿈을 꿉니다. 근데 자기가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한쪽 길에서 요염하고 정말 그 판무파탈처럼 생긴 그러한 그 여인이 손짓을 해요. 이쪽으로 오라고, 나와 같이 길을 가자고. 나와 같이 가는 길은 전혀 이렇게 그 어려움이 없고 굉장히 하여튼 즐거운 길이고 인간의 모든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쳐다봤다가 또 다른 쪽 길을 보니까 거기는 정말 정숙하고 그렇지만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 또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와 함께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 고통의 길이고, 그렇지만 명예로운 길이다. 나와 같이 가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 헤라클레스가 갈림길에 서 있었겠죠.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어떤 그 여인을 따라갔느냐, 바로 그 정숙한 여인 뒤를 따라간 겁니다. 이런 영웅들의 이 헤라클레스 보이는 이런 어떤 그 태도는 모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내지는 다른 길가메시도 마찬가지고요,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나오는 그런 영웅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가지 유형의 갈림길에 대해서 알아봤지만 좀 독특하지요. 그렇죠?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이 있는데 쉬운 길을 택해야 되겠죠. 공부도 우리가 할 때 굉장히 어려운 길이 있고 쉬운 길이 있는데 쉬운 길을 택해야 되겠죠. 근데 이것을 헤라클레스나 이 영웅들의 어떤 갈림길을 거기에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오디세우스도 갈림길에 선 적이 있습니다. 트로이 전쟁 때인데요. 이 트로이 전쟁 때 트로이 전쟁에 참전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 트로이 전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트로이 전쟁에 왜 오디세우스를 비롯한 그리스의 많은 영웅들이 참전을 해야 됐는가? 왜 그러냐면 그 당시는 이 그리스가 도시국가였습니다. 통일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테네라는 도시국가가 있었고요, 스파르타라는 도시국가가 있었죠. 수백 개의 도시국가가 이렇게 있었는데 각 그 국가가 독립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헬레네가 납치됐다 해가지고 파리스로 납치됐는데, 헬레네는 스파르타의 왕비였었죠. 스파르타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것이죠.
근데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헬레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그 당시 미녀였어요. 그러니까 이 전국에 그리스 전국에 있는 각 도시국가에 있는 하여튼 그 왕자들이 모든 왕자들이 구원을 했죠. 그 결혼할 때가 되니까. 그래서 이 구원자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이 헬레네의 집에. 그렇죠? 그래서 이 헬레네는 스파르타 왕 틴다레우스의 딸이었어요. 틴다레우스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구원자들 중에 한 사람을 정하면, 사위로 정하면 다른 구원자들이 어떻습니까? 반란을 일으킬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빼앗을지도 모르고 집안이 지금 이렇게 망할지도 몰라요. 완전히. 쑥대밭이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걸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그것을 간파를 하고 어떻게 했느냐. 처음부터 단념을 했어요. 헬레네는 내 차지가 안 될 거야. 헬레네는 아마 부자인 누구와 결혼을 할지 모르겠다. 내 차지까지는 안 될 것이다. 여기서 챙길 건 챙겨야지 하고 이 틴다레우스와 협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틴다레우스의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카리오스. 근데 이카리오스에게는 헬레네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예쁜 아름다운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페넬로페입니다. 그렇죠? 페넬로페라는 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페넬로페를 생각을 하고 틴다레우스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그 고민을 말끔히 해결해 줄 테니까 나와 당신 형제의 딸인 페넬로페를 맺어 달라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이 틴다레우스가 귀가 솔깃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좋다.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방법을 알려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콜럼버스의 계란처럼 굉장히 쉬운 방법을 알려줍니다. 들으면 우리도 금방 할 수 있을 그런 해결책을 알려주죠. 모든 구원자들에게 이렇게 맹세를 시켜라. 응? 당신들 중에 누구를 사위로 선택을 해도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며, 그 다음에 혹시 나중에 헬레네가 결혼을 한 이후에라도 헬레네에게 신변에 무슨 이상이 생기면 도와주러 오겠노라고, 이렇게 맹세를 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오디세우스는 페넬로페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얼마 되지 않아, 한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신혼 초요가 됐었죠.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뭡니까? 트로이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헬레네가 납치당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맹세했던 구원자들이 다 모여야 됐겠죠. 근데 오디세우스는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갈림길에 쓴 거예요. 응? 왜? 신혼 초였다는 얘기죠. 신혼초.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최초의 병역 기피자였다. 이런 어떤 얘기를 합니다만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미친 척을 했어요. 꽃갈 모자, 어릿광대 모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원래 황소 2마리를 멍에 매서 쟁기를 갈아야 될 텐데 황소와 말에다가 멍에를 이렇게 지워서 밭을 갈고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씨앗 대신에 소금을 뿌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누가 전령으로 갔느냐? 하도 안 오니까 팔라메데스라는 영웅과 그 다음에 메넬라오스가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팔라메데스가 그 잔꾀를 알아차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신혼이 돼가지고 아이를 낳았겠죠. 그 아이 이름이 텔레마코스입니다. 그 텔레마코스를 데려다가 쟁기를 가는 쟁기 앞에다 놔두었어요.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쟁기를 그대로 갈 수 없죠. 이렇게 비껴서 갑니다. 그러니까 너 정말 이러면 되냐 해가지고 이 오디세우스를 설득을 했죠. 너 그러면 안 된다 하고.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또 시인을 하고 잘못을 시인을 했겠죠. 그리고 또 한참 동안 또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안 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 맹세 지키지 않아도 되겠죠. 근데 그 또 갈림길에서 좋다 해서 트로이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킬레우스가 있습니다. 이 아킬레우스도 그런 비슷한,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헤라클레스나 그 다음에 누굽니까? 오디세우스와 마찬가지로 그런 갈림길에 또 쓰게 되지요. 아킬레우스는 누구냐면 펠레우스와 테티스의 아들입니다. 테티스 기억하십니까? 바다의 여신이었던 테티스는 이 아킬레우스가 어떻습니까? 전쟁에 참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아킬레우스는 그 당시 어렸기 때문에 헬레네의 구원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굉장한 어떤 영웅이었기 때문에 영웅의 어떤 그런 면모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벌써 한 10살 정도 됐는데 벌써 전쟁의 기운이 이렇게 풍겨오죠.
무슨 전쟁이 난다더라 뭐 하고. 그러니까 이 어린 아킬레우스를